김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그 어머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자폐 장애 가진 아이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흥분하면 이 다소간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데 그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침착하게 해줘야 되는 대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눌렀다, 폭행을 이용해서 이런 얘기네요. 네. 발달장애 학생들은 특성상 과잉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예, 요즘엔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예, 도전적 행동을 할 때는 항상 그 학생만의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빨을 악 문다든지, 눈이 좀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그 학생이 흥분하기 직전에 그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특수요사가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예를 예, 들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좋아해요. 예. 그러면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흥분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부터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그 나름대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힘으로 강압적으로 억누르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인간의 본능이라서요. 아,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그 힘에 대한 조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팔을 잡으면 이 사람의 팔이 부러진다라든가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허, 그 선생님의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습니다. 아, 유도하는 거죠, 폭력을. 네. 그러다 그래서 보면 그게 이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폐 증세가 오히려 악화되겠군요. 이런 식의 교육이 반복되면. 그렇습니다. 교육도 아니죠. 트라우마도 생깁니다. 네. 참, 지금 요번 사건도 제보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데, 네, 뭐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이런 제보들이 여러 건 들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강학교에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폭행 사건, 그 외에도 지금 교남학교에서 특수교사와 특수교 보조원에 의한 폭행 사건이 지금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 대부분 지금 이런 자폐 아동의 조금만 말씀하신 그런 성향을 제압하는 과정의 폭행입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아,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그 과잉 행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렇군요.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네. 직접 제보 가운데는 뭐 CCTV 화면까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강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을 아주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네. 지금 교남학교 건에 대해서는 아직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동영상을 그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 동영상을 보면, 선생님이 아이를 발로 차고, 어. 멱살을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 어허. 다음에 일주일치의 동영상을 봤다 하는데, 반 아이들 전부를 교실에 감금하고 선생님은 창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교사들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이 여기에 배치된 이유는 뭡니까? 특수교육 보조원이 부족해서입니다. 특수교육 보조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리고 대부분의 특수교육 보조원들이 여자분이세요. 네. 그런데 발달장애 학교의 70%가 남자 학생들입니다. 예, 예. 근데 남자 학생들은 화장실을 따라간다는 등의 성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남자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무 요원들이 배치된 근데 것입니다. 이 사회복무 요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무 요원들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 교사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했다고 주장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 학교에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교남학교라든지 인강학교의 특징은 사립특수학교들입니다. 네. 이 사립특수학교들은 교사들이 한 학교에서 10년, 20년, 30년 근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그런 폭력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아하.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씩 예. 교사들이 새로운 교사들로 바뀝니다. 예, 로테이션 되는 예, 거죠. 예. 그럼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런 문화가 적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사립 특수학교 가운데 폭력 문화가 만연해 있는 곳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도 그냥 그걸 보고 배운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된 세종누리학교는 공립 아닙니까? 네. 공립에서도 그런 일이 또 있는데요.
예, 공립에서도 간간히 그런 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립이 있을 때는 보통 가해자가 한 명, 두 명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인강하고 교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남에는 12명의 선생님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요. 예. 인강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 요원들이 대부분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작년에도 제대한 그 사회복무 요원이 인터뷰를 요청해서 그분이 자기가 있을 때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 폭력 문화가. 네, 네. 그래서 그 학교에 만연된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모든 특수학교가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몇몇 학교만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많은 학교들이 가지고 있으나 그 사립 특수학교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테이션이 없는 학교들이 예. 선생님들의 그 폭력이 대물림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립학교에 관해서는 최근에 옆 나라에서 보면 네. 벌써 20년 전에 특수학교들은 모두 공립화를 시켰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특수학교들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수학교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거의 밀폐된 곳에 따로 가두어둔 상태로 외부가 감시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좀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에 복도나 이런 데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교실에는 교사분들의 권익을 주장하면서 교실에는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그 발달장애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들보다 말을 더 못합니다. 예, 예. 본인의 주장을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때려도 맞아도 그거를 밖으로 얘기를 못한다는 그 단점, 치명적인 그 단점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폭력 문화가 만연한 학교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회복무 요원의 배치 시스템 이것도 문제인가요? 네, 그것도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사회복무 요원이 본인이 원해서 특수학교를 배치를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네.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도 특수학교 배치를 받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배치받고 나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그냥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병무청이 지금 사회복무 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여 곳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네,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김남연 서울지부 회장이었습니다.